것 같습니다. 꼭 좀 부탁드리고요. 또 많은 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전 참 예전에 제가 김민전 최고위원하고 꽤 방송도 같이 하고 꽤 뭐 자주 보고 그런 사이였는데 요즘 보면 좀 낯선 느낌이 듭니다. 예전에 제가 알던 김민전 의원인가? 라는 걸 할 정도로 요즘 이분이 예전엔 그래도 조금의 어떤 중도적이고 이런 입장이었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입장이 좀 글쎄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좀 생각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갔어요. 근데 지난주 며칠 전인가요? 토요일 냈죠? 이제 저 민주당 그 좌파당 그 네. 2차 집회할 때. 네. 자, 네. 우선 그날 집회 상황을 한번 제가 간단하게 그때 뭐 정광훈 TV인가요? 녹화된 거 한번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.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. 자, 감독님 그날 집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이날 이제 조선일보 앞에서 밤늦게 이제 집회가 벌어졌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까 제가 민노총 등 좌파들이 하는 행진 그리고 집회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다. 텅텅 비어 있습니다. 우리는 승리합니다. 이길 수 있습니다. 오늘 이 광화문과 종로 일대에는 민주당 국회의원 190명 그리고 좌파 세력 이재명 간첩 세력이 다 모여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자리에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국민의힘 쥐새끼들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. 한동훈이 여기 나와서 우리 대통령 살려주세요, 지켜주세요 해야 되는데 없다는 겁니다. 여러분들, 대한민국 지키고 나라 살려놨더니만 등 따수고 배부르니까 이제 배신을 때리고 있습니다. 광화문에 나온 좌파 빨갱이보다 저는 한동훈 더 싫습니다. 왜 우리만 희생당해야 됩니까? 좀 설명해야 될 게 수사 의뢰라는 거는 증거가 안 남아요. 고소나 고발은 당사자 이름이 들어가잖아. 그렇죠. 수사 의뢰는 그야말로 네, 수상해 이거예요. 저희가 이재명, 조국, 문재인, 한동훈 깜빵이로 광화문에 돌아왔다. 세력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, 여러분. 네.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 있죠. 조중동이 탄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. 여기 지금 동화, 저기 조선이 있습니다. 우리 일단 본격적으로 한동훈 까기에 앞서서 자, 감독님. 네. 자, 이제 그 보시면 알겠지만 이날 집회에서 이재명, 조국과 함께 한동훈 대표를 지금 이제 비난하는 이야기를 신혜식, 홍철기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. 자, 근데 이 집회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인가요? 월요일 날인가요? 네. 최고위원회에서 김민전 최고위원이 한 발언이 있습니다. 그 발언 한번 내용을 볼까요? 자, 지난 주말 한편에 있어서는 시청역에서 민주당과 민노총이 주도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. 광화문에 보수력 시위가 있었습니다.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윤석열 정부를 지키자고 하는 염원으로 모인 집회였습니다.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. 근데 그 집회에서 우리 당원 게시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.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정부만 탓하고 정부에게만 변화와 쇄신을 주문할 수 있겠냐. 우리도 변화해야 된다.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. 자,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질서 있고 뭐 이 염원을 모인, 물론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한동훈 대표를 깜빵으로 보내자 뭐 저런 목소리가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굉장히 질서 정연하고 윤석열 정부를 지키자라고 하는 염원으로 모인 집회였다. 이렇게 평을 하지 않았습니까? 근데 여러분들 저기 뭐 지금 방금 전에 몇 장면 보셨지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쥐새끼들이라고 네. 표현을 하고요. 좌파 빨갱이보다 한동훈이 더 싫다라는 싫다. 표현도 뭐 서슴지 않고요. 네. 예, 이재명 깜빵 보낼 때 한동훈도 또 같이 깜빵 보내야 된다. 네. 이재명만 깜빵 보내는 게 아니라 한동훈도 깜빵 보내야 된다. 네. 이 집회가 여당 최고위원이 봤을 때 질서정연하고 윤 정부를 지키려고 하는 의미 있는 집회였는가 하는 의문을
갖지 않을 수가 없죠. 저는 저 영상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저렇게까지는 이야기하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? 그렇겠죠. 네? 그렇겠죠. 아니 자기 당대표를 깜빵 보내자는 집회를 아주 질서정연하게 잘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최고위원이 지금 이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인가요? 예를 들어서 저 정도 발언을 하려면 아니 보좌진들 있잖아요. 한번 뭐 집회 스크린 하든지 내용을 스크린 하든지 해서 과연 어떤 내용인지는 본인이 알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근데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뭐 했다는 게 보면 물론 그 부분 뭐 이재명 뭐 그런 부분만 있겠죠. 근데 저 집회에서 아까 저 우리가 장면 보셨습니다마는 한동훈을 깜빵으로 보내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질서정연하게 잘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. 저는 어제 홍준표 최고위원 이 시장이 대통령을 만나서 당과 결별하고 저 민주당과 손잡아라 네. 라는 이야기하고 저는 비슷한 취지 같아요. 그러니까요. 그거는요 제가 볼 네. 때는 홍준표 시장 이야기는 정말 대통령한테 욕을 한 겁니다. 그럼 저는 그렇게 봐요. 왜냐 대통령한테 예를 들어서 당신 달 탁당하고 민주당 가서 무릎 꿇어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? 그거는 대통령한테 정말 모욕적인 이야기거든요. 그럼 뭐 합니까 본인은? 본인은 왜 가서 무릎 안 꿇어요? 본인은 그러면 그 남아있는 저걸 거기 차지하겠다는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? 근데 그 말의 의미는 대통령을 상당히 저는 비난하는 이야기를 면전에서 한 거죠. 그거는 저는 대구시장으로서 정말 할 수 없는 이야기고 지금 이 김민전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그렇지만 자기 당대표를 깜빵으로 보내자는 집회를 아주 질서정연하고 잘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상식적인 그런 생각입니다. 그래서 아까 뭐 현정님도 얘기했겠지만 저런 거를 잘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네. 저 집회에서 어떤 주요 발언들이 있었는가, 저 집회의 성격이 어땠는가, 기본적인 사실관계 우리가 팩트 체크라고 하죠. 네. 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최고위원회 그것도 공개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발언하는 거는 대단히 좀 부주의했던 게 아니냐. 본인이 좀 이 부분은 좀 어떻게든가 좀 해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네. 저는 뭐 저 집회에 참가한 분들에 대한 어떤 뜻 전혀 어떤 폄하할 생각이 없고 또 저분들이 정말 저 추위에 나와서 저렇게 하시는 거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정말 저렇게 모이셨다는 거 저 충분히 인정합니다. 근데 이제 몇몇 그 진회를 진행한 분들의 저 이야기가 과연 이제 타당한 이야기인 것인지 이제 그거 자체가 이제 지금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이제 김민전 최고위원의 저 발언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부분을 이제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있었던 당원 게시판의 어떤 이 문제. 지금 제가 이렇게 취재를 해보니까요. 한동훈 대표는 가입한 적도 없고 네. 그 가족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게 보니까 이 민주당의 지금 당원 게시판이 굉장히 좀 허술하게 돼 있어요. 저게 뭐 국내에 있는 분들이 가입할 때는 저게 아마 뭐 인증 절차를 거치게 돼 있는 모양인데 근데 이제 해외에서 가입할 경우는 또 뭐 해외에 있는 분들 할 때는 별로 또 그런 게 없다면서요. 그래서 이제 요번에 그런 거 저런 거 이제 다 찬찬히 뜯어보고 조사하고 검증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. 우리는 이제 그 국내 거주인 대한민국 국민은 고유 주민등록 번호가 있잖아요. 네, 있죠. 우리가 그 실명 인증을 받으려면은 그걸 가지고 받아야 되는 거 네. 아닙니까? 근데 재외 국민의 경우 재외 국민도 선거권이 있잖아요. 네네. 예, 그럼 재외 국민도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당연히. 네. 선거권이 있으니 당원으로 당연히 가입할 수가 있는데 재외 국민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갖고 네. 이 실명 인증 이 시스템 자체가 허술한 거예요. 아. 허술한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. 이중당적 있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김민전 최고위원이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자통당 집회에 대해서 긍정평가하니까 그 당원 게시판에 김민정 의원님 다음번에는 자통당에서 의원 한번 하시죠라는 네. 내용의 이제 글이 올라왔거든요. 네네. 그거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, 이 사람이 자통당원 아니면 자통당 지지자구나. 그 글을 작성한 사람이. 네. 그러니까 이중당적이 가능한 거예요. 아, 못 끌어내는군요. 그거. 예, 그러니까 뭐 그게 자통당이 됐던 뭐 좌파당 쪽에서 왔던 좌파당 쪽이건 어디건 공작을 위해서 이 당원 게시판에 뭔가 장난질 좀 하고 공작을 위해서 당적이 있단 말이에요. 자기는 자통당이면 자통당, 뭐 조국당이면 조국당, 뭐 통진당이면 통진당 다 자기 원래 고향이 있어요. 네. 그 당적이 있는데
여기에 또 와서 인터넷만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되잖아요. 요새. 네. 그거 쉬워요. 간단해요. 그러면 여기 글쓰기가 가능한 거예요. 네. 그러네요. 이게 참 당원 게시판이 관리가 허술하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건데 아마 이것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하긴 하는데 네. 지금 당장 하면 괜히 그쪽에 뭐 슈퍼챗 올리는데 도움 주니까 조금 상황을 보고서 아마 이거는 반드시 좀 책임을 묻겠다는 아마 제가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. 경찰이 아마 이거를 뭐 어디 딴 데서 이제 저 수사를 받아서 지금 오늘 수사를 착수했다고 네. 그래요. 뭐 경찰에서 이제 수사 착수를 했고요. 또 저희 당에서도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필요한 조치, 법적인 조치 취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뭐 다 밝혀집니다. 네. 다 밝혀지고요. 그런데 지금 문제는요. 지금 모처럼 만에 윤한 해빙 모드로 들어가고 네. 이재명의 중대범죄에 대한 1심 판결이 지금 10월 25일 잡혀 있는데 네네. 이걸 가지고 난리법석을 피워가지고 뭘 하는 게 네. 과연 이게 도움이 되는 일이냐. 여기에 대한 진상규명은 분명히 돼야 됩니다. 네. 그거에 대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걸 가지고 막 이렇게 좀 떠들고 우리 내부의 결집을 오히려 완화시키고 이완시키고 할 때냐. 이 문제 제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하여튼 뭐 계속 이야기하십시오. 하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대표와 한 대표 가족들은 이 가입을 안 한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니 바보면 할 수 있어요. 바보. 네. 아니 뭐 또 가입은 할 수는 있겠죠. 할 수는 있는데 뭐 그거 자체를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기사 올린 거 그게 뭐 그렇게 뭐 그렇게 문제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현재적으로는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뭐 계속 그렇게 주장하시면 점점 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문제될 소지의 어떤 것들이 쌓이기 때문에 네. 아마 이걸 지켜보고 아마 법적인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. 그럼 아마 앞으로 지켜보죠. 뭐 지켜보고 저희도 뭐 그에 대한 논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